신도림역은 수도권 전철 1호선과 2호선 간의 대표적인 환승역입니다. 동시에 서울에서 가장 많은 환승객이 몰리는 전철역으로서 악명을 떨치고 있죠. 1990년대 신도림역의 승강장 모습을 보면 이미 30여 년 전부터 그 위치가 굳건했던 것 같습니다. 역이 개업한 바로 이듬해인 1985년 조선일보 독자 인터뷰난에서 한 주민이 대폭 증차를 요구할 정도니까요. 상쾌해야 할 아침 출근 시간에 이게 무슨 난리란 말입니까? 3분의 1 이상의 신도림역에서 하차하여 2호선을 이용하려는 승객이므로 신도림역까지만이라도 운행하는 전철을 따로 신설하든지 아니면 대폭 증차하든지 하는 시급한 대책으로 승객의 아침 출근길을 보다 즐겁게 하여 주십시오. 끔찍한 신도림역 출근 시간 8만 몰려 갈아타는데 10여 분, 하루 57만 인파 때 밀려 움직인다. 어떻게 보면 이 신도림역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곳이 서울 교통의 요지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곳은 도로교통상 서부간선로와 경인로가 교차한 뒤 서울 방면으로 들어가는 지역이기도 한데 둘 다 1969년 항공사진에도 보일 만큼 유서 깊은 교통로였죠. 그런데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1969년 신도림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도로와 건물로 빼곡한 양평동, 물레동과 달리 신도림동 지역은 도림천 남쪽에 있었고 주택지라기보다는 중규모 공장들이 들어서는 산업지구에 가까웠습니다. 오늘은 신도림의 개발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신도림은 개화기 때 시흥군 상북면에 속하던 지역으로 본래 이 인근의 지명으로는 원지목리, 구로일이, 도야밀이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 신도림에 가장 가까운 자연취락은 원지목리이고 풀이 많아 소와 말을 방목해 길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림동과 도림동, 도림천의 유래가 되는 도림이라는 표현은 도야밀이에서 유래했습니다. 1911년 일제는 경기권의 동관리를 통폐합하면서 상북면 구로일이, 원지목리, 도야밀이, 사촌리, 니겔리를 도림리 하나로 통합합니다. 이렇게 행정구역을 간소화하려는 움직임은 3년 뒤 북은면 통폐합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전국적인 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시흥군 상북면과 하북면이 다시 북면 하나로 통합되어 현재 신도림 지역은 시흥군 북면 도림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1936년 도림리의 일부를 현재 서울특별시인 경성부에 편입할 때까지도 신도림 지역은 시흥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1949년 도림리의 잔여 지역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편입돼 신도림리로 개칭됩니다. 한자신을 붙인 이유는 이전에 편입된 도림동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신도림이라는 지명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도림은 영등포 지역 공업의 중심지로 발전합니다. 1959년 아주약품이 본사와 공장을 신도림동으로 이전한 것에서 시작해 1963년에는 조응화학공업 주도로 신도림 종합화학공장이, 1965년에는 종군당의 항생제 합성공장이 들어섭니다. 이후에도 한국타이어, 대성연탄주식회사, 삼영화학공업 등의 공장이 신도림 일대를 서서히 채워나갔죠. 이러한 신도림 공업지구의 잔재는 현재까지도 신도림동화 아파트 배후에 오래된 주택가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72년 7월 14일 조선일보는 서울의 대기 오염을 지적하는 기사를 싣습니다. 이 기사에는 서울 총 25개 지점의 대기 오염도 통계가 실려 있는데 신도림동이 아황산가스 0.08ppm으로 가장 심각한 오염도를 보였습니다. 기사의 사진은 배기굴뚝으로 가득한 당시 신도림동의 사진 자료입니다. 또 서울 곳곳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신도림의 매립지로 모으다 보니 1972년 8월 1일 경향신문에서 이곳 주민들의 진정을 보도하기도 했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신도림동 일대는 소외지역 배후 공업지의 이미지에 가까웠습니다. 같은 기사에서는 신도림동의 수도시설 미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우물과 펌프에 식수를 의존하다 보니 쓰레기 매립지의 설치는 주민 건강에 치명적이었고 이는 주민들의 집단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1973년 4월 28일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신도림동의 주택건설 붐을 언급합니다. 1970년대 초는 서울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였던 만큼 한강 이남 지역의 택지 확장은 필연적이었고
안양천변과 경일로 길목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도시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 중반의 항공사진들은 비교적으로 농업용지와 큰 공장 중심이지만 1978년 2월 20일 신도림 일원의 항공사진을 보면 현재 서부간선로와 신도림로 사이에 있는 소규모 공장 중심 택지지구가 거의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죠. 이 시기 신도림동을 비롯해 구로지구 일대를 채운 것은 주로 한강변에서 무허가 건물의 철거로 밀려난 이주 정착민들이었습니다. 이전 시대 동안 공업지구 수준의 낮은 관리를 받으며 공공시설이 미비했던 신도림 지역에 갑자기 인구가 몰려들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1976년 11월 6일 동아일보 기사에서 신도림은 좀도둑과 폭력배가 난무하는 치안 미비 지역으로 묘사됐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정부는 신도림동의 상업지역과 중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신도림동을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려는 노력을 이어갑니다. 게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 신도림 지역은 하나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수도권 전철 2호선의 개통에 신도림 구간 환승역 계획이 포함되면서 땅값이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안산에 새로 조성된 반월공단으로 서울 주변부의 주요 공해 발생 공장들을 이전시키려 했고, 여기에는 신도림동의 부강산업사, 대양모직공업 등 몇몇 업체도 포함됩니다. 토지구획 정리의 일환으로 남신도림, 북신도림 광장을 조성했고, 도로신설, 공장 부지 매입, 하수도 보수공사 등의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초에 걸쳐 매연을 내뿜거나 폐수를 방류하는 관내 공장들을 집중 단속했으며 1982년에는 구로지구 종합정비계획을 발표해 88 올림픽 이전까지 계획적인 시가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습니다. 1986년 신도림동 최초의 아파트인 미성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1989년 7월에 준공되어 2025년 현재까지도 신도림동 한켠을 지키고 있죠. 같은 해 대성 연탄공장 주변의 탄가루 문제를 겪던 주민들이 주민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연탄공장을 비롯해 경일로변 노른자 땅에 자리 잡던 대형 공장들에 대한 이전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대성산업은 1994년 성동구 마장동의 연탄공장을 폐쇄해 재개발할 때 신도림 연탄공장에 대한 개발 계획도 발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995년 6월 12일과 7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조응화학의 신도림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 7월 25일에는 유독성 황산가스가 인근 우성아파트와 신도림중학교까지 번지게 되면서 주민 2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즉각적으로 공장에 몰려가 항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신도림동의 공장을 시외로 이전하려는 서울시의 의중과 맞물리게 되면서 조응화학은 1997년 8월 안산공장을 완공하고 그곳으로 공장을 이전합니다. 1996년 5월 27일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조응화학 이외에도 종근당과 삼영화학의 공장 부지가 폐쇄되고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 이어졌습니다. 1997년 5월 7일 1252세대 규모의 기산 아파트가 분양에 들어갑니다. 직후 일어난 IMF 구제금융 사태로 시공자인 기산이 부도를 내면서 현재는 태영 대시ang 아파트로 명명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아아파트, 현 이편한 세상인 대림아파트 등의 구 공장 부지에 속속들이 들어서면서 주변 상권도 활기를 띠게 됩니다. 신도림을 상징하던 공장인 대성연탄 공장 역시 2000년에 건물을 헐고 개발 계획을 발표합니다. 결과적으로 높이 190m의 지역 랜드마크인 디큐브시티가 2007년 7월 4일 착공하여 2011년 8월 문을 열게 됩니다. 대성산업은 그 과정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제대로 얻어맞고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어 디큐브시티 관련 사업권을 대부분 매각했고, 그 영향으로 디큐브시티에는 대성산업의 백화점이 아닌 현대백화점 매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아특수강 서울공장이 있던 자리에는 2007년 신도림 테크노마트가 문을 열었고, 건너편 디큐브시티와 함께 신도림에서 가장 높은 건물 양대 산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동주흥산 공장터에도 2004년 6월 때림칠 1차 아파트가 준공되어 신도림동 대형 공장의 시대는 끝나게 되었죠.
이로써 신도림의 역사는 2025년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비교적 최신 소식으로는 디큐브시티에 입점했던 현대백화점이 건물주인 이지스 자산운용의 방침으로 폐점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 이 자리에는 스타필드 빌리지가 대신 입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1970년대에 전형적인 도시 외곽의 공업지대였던 신도림동이 서울의 인구 폭증과 도심 확장으로 구로구에서 가장 활발한 상권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로역 이남과 이서에서 1호선을 타고 서울을 방문한 사람들이 신도림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경우가 많아 역내 유동인구가 서울 최고 수준인 것도 한몫하겠죠. 오래된 주택과 공장들이 모여있는 성락교회 건너편 중공업 지역에 40층 아파트가 계획되고 있다는 소식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신도림동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동스토리였습니다.